네, 반갑습니다. 수익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수익맨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또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일이고요. 미국 대선을 11월 3일 일정에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과의 시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더 지나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변수가 많은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월요일날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4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3% 같이 코스피랑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1.46% 대 1.3%. 큰 폭은 아니지만은 지난번 금요일날 아래쪽으로 내려놨었던 낙폭들을 좀 부지런하게 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매도를 좀 하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받아주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좀 예측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마감할 때까지의 양봉을 유지하는 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주들, 즉 오늘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상한가 종목들부터 보면은 1위가 덕성이네요. 덕성은 이제 윤석열 관련된 인맥주죠. 거기다가 오늘 이슈가 있었던 시수억도 있고, 소리바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현재가가 451원 동전주 종목입니다. 형제 엘리트와 그 다음에 형지 INC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고, 덕성 우선주랑 서현 등등 제일테크노스까지 해서 요것도 이제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으나,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안에는 동전주들이 이제 포진이 되게 많이 되어 있었고, 급등 종목들이 이제 인맥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를 받은 개별 종목들, 아이크래프트도 인맥주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그대로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라던가 급등 종목들이 동전주나 인맥주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뚜렷하게 시장을 견인해 주는 그런 주체가 좀 없다, 섹터가 아니면 이제 업종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급등하는 인맥주들, 동전주들, 어떨 때는 이제 우선주들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는데, 오늘은 시장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특징주들이 약간 조금 좀 분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정확한 수급의 주체들이, 혹은 이제 딱 찍을 만한 이제 확신이 드는 업종과 섹터,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이슈주들, 인맥주들 이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쏠리는 거고, 확실히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왔으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 혹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투심이 그렇게 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1월 3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 대선에 대한 약간 부담감들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좀 지긋지긋하게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한 달 전부터 많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미 대선이 끝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지수를 괴롭혔었던 악재에 대한 해소 국면이다. 즉 여기서부터 이제 더 반등을 좀 빠르게 해주고, 급등을 지수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의 급등을 이끌고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럼프 당선, 아니면 조 바이든 당선, 아니면은 이제 가장 좀 최악의 사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불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주식시장이 편하고,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힘들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뭐 그런 분석글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어떤 그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저는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등하고 변동성과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외교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장점이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외교 쪽으로는 조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나 좀 경제 지수를 좀 땡겨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유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요즘에 트럼프의 불복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날 투표가 또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되고 한 이후에 지금 경합되고 있는 경합주에서 표 차이가 막 얼마 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반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우편 투표가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되고 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소송을 걸고 그러면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투표함의 개표를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법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방식을 헌법에서 연방정부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개별 주마다 선거 방식이 또 다르고, 그래서 뭐 연방에서 딱 정해놓는 그런 선거법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그동안의 성격을 보면은, 아니면 그동안의 이제 발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불복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트럼프의 성격상 아니면 오늘 뭐 뉴스에 나왔던 아니면 그동안 보여줬던 발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애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시장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선거가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불복을 했을 때가 이제 가장 최악의 사태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혹은 이제 급락과 폭락을 이어질 수가 있는데, 미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또 같이 급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시나리오는 그거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뭐 대충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미 대선을 기다리면서 트럼프랑 그 다음에 바이든, 여기에 각각 그 수혜주들이 이제 있었어요. 수혜주들. 근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들은 크게 부각이 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힐러리랑 트럼프 선거 전에는 트럼프는 약간 좀 뭐 방산주들이라던가 뭐 기술주들 뭐 이렇게 좀 시각이 좀 많이 쏘였었는데, 이번에는 뭐 딱히 더 부각이 돼서 트럼프주라고 급등이 나간 종목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은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이랑도 같이 좀 그 호응을 하면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풍력 관련된 동국 SNC, 유니슨, 아니면 뭐 CS 윈드 이런 종목이라던가, 뭐 태양광 쪽에 신성 ENG, 뭐 SDN, 뭐 대성 파이텍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추구하는 친환경 정책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인데,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그 마리아나를 비범죄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고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 그 있는 이런 그 뭐 오성 첨단 소재라던가 뭐 세미콘라이트라던가 등등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늘의 특징주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네요. 오성 첨단 소재도 오늘 19% 상승하고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 미 대선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걸로는 확실히 좀 앞서고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더 수익을 내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놨던 이 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불과 몇 달 전만 한다 하더라도 1,000원이 안 되는 동전 종목이었는데 지금 3,000원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동국 SNC라던가 유니슨 등 풍력 관련된 종목도 올해 하반기가 넘어갈 때 이쯤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뭐 얘는 5배 이상을 또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의 힘도 같이 받아서 갔겠지만은 지금 뭐 바닥에서부터 아니면은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보다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갔었던 오성첨단 소재도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많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타격이 크게 올 수 있겠죠.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 바이든의 당선만 보고 올라갔었던 뭐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은 더더욱, 아니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재료 소진으로 당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서 빠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러한 일정주들 뭐 어떻게 날짜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져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재료가 소진이 되고 일정이 소진되는 순간에 급락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 대부분의 그 재료주들과 그 다음에 일정주들이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당선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뭐 친환경 정책들을 충분히 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당선이 돼서 더 이제 뭐 그 좋은 뭐 지원들을 해줄 수 있겠으나, 항상 주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칙적으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 대선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께는 더더욱이나 이제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좀 뭐 매도 준비를 좀 하시거나, 상황의 변동성에 맞춰서 또 빠르게 또 차익 물량들이 한번 떨어지면은 급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시장이 미 대선에 의해서 흔들림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흐름을 밟는다라면 요런 그 많이 급등했었던 재료주들이 이제 빠지면서 시장은 오히려 반등하고, 그런 수급들이 이제 IT 섹터라던가 제약주들로 분산이 같이 이렇게 퍼지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요런 흐름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불복 사태 이런 부분들만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인 시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벌써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몇 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쉽게도 지금 뭐 유럽 쪽이라던가 미국 쪽에서는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해가지고 다시 봉쇄령 강화에 대한 내용과 뉴스와 그 다음에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증시를 흔든 요인과 그 다음에 유럽 증시를 좀 급락을 시켰었던 요인들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증시는 지난번에도 보여줬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흔들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를 잘해주는 모습을 과거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렇게 크게 좀 보여줬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방역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모범국가로 이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미대선이 끝났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저점에서 혹은 조금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또 할로윈이랑 뭐 단풍 축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과거에 이제 이태원발 그 집단 감염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증시에서는 내성이 계속해서 생겨가고 있고, 갑자기 막 100명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 500명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급증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미 대선이 끝나는 시점이 일단은 시장에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불복이라던가 이런 변수들이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기대감과 또 좋은 기다림을 가지되 그 시장이 또 변수가 많이 커지면은 급락이 또 한 방에 이어지는 증시,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미대선이 끝나고 불복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방에 뭐 3% 아니면 뭐 3.5% 뭐 여기까지도 하루 만에 증시가 반등하는 날은 충분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변수가 해소가 된 게 아니니까 적어도 이제 그 결과치까지는 관망을 좀 하시고, 제가 뭐 그런 변수들이 해소가 되고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 10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계좌에 좋은 결과치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잘 견뎌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의 칼날을 좀 꺼내 들어야 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또 항상 좀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멘탈 관리도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빨리 미 대선이 별 이슈 없이 그 다음에 좀 무난하게 끝이 나서 우리가 또 좋은 종목들 많이 담고
본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대박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익